올해 1월과 2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탄핵 시도가 정치권을 흔들던 그 시기. 그런데 놀랍게도 제2 위기가 보수파의 대규모 결집으로 이어졌습니다. 탄핵 반대 여론은 급격히 확산됐고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50%에 육박하며 반등했습니다. 주말마다 광화문은 인산인해였고 국민들은 윤석열을 지켜야 한다며 광장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결집된 민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일까요? 신기루처럼 사라졌을까요? 아니면 탄핵 반대 민심이 이재명 쪽으로 갔을까요? 아니지요. 김문수 후보를 향해 모이고 있다는 조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로 촉발된 보수의 분노와 위기의식, 그리고 그에 따른 결집 양상이 어떻게 김문수라는 이름 아래 다시 한번 뭉칠 수 있는지 분석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2024년 12월 14일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가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대통령은 탄핵돼야 한다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를 통해 속도감 있게 탄핵소추안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민주당 뜻대로만 민심이 흘러가지는 않았죠. 민주당의 집요하고도 광기 어린 내란몰이 공세에도 불구하고 예상과는 달리 보수파는 결집했고, 여기에 2030 세대도 민주당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체포 시도와 구속을 전후에 발표된 다수 여론조사에서 탄핵 반대 의견이 40%를 넘었고, 특정 조사에서는 탄핵 반대가 찬성을 앞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안팎의 지지율 고공행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윤 대통령 개인에 대한 지지도 있었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는 건 국가 리스크를 키우는 일이라는 현실적 판단과 무엇보다 비상계엄의 명분이 되기도 했던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의 폭정에 반기를 드는 민심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 여론은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2025년 1월부터 2월까지 매주 토요일이면 광화문 광장을 비롯해 전국에서는 윤석열 탄핵 반대 구호로 가득 찼고, 특히 2030 청년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계층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 시기 윤 대통령 지지율은 오히려 상승세를 보이며 50%에 근접했습니다. 탄핵 정국이 보수층의 위기의식을 자극했고, 그것은 정권 방어를 넘어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의 전선으로 확장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수파 성향의 유권자들 사이에서 묻기 시작한 질문, 그때 50%를 넘나들던 지지율은 다 어디로 갔냐? 연기처럼 사라진 것이냐? 아니면 이재명 쪽으로 옮겨갔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고, 얼마든지 재결집이 가능하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 이제 우리는 누구를 중심으로 다시 뭉쳐야 하나?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김문수 후보가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김문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탄핵에는 강하게 반대했지만 비상계엄 검토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인물이지요. 그리고 그는 노동운동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반공 자유민주주의 노선을 강조해온 독특한 이력의 보수 후보입니다. 윤 대통령의 직접적인 정치적 후계자는 아니지만 탄핵 반대의 정서와 가장 맞닿은 상징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보수 진영의 정통성과 투쟁성을 동시에 담을 수 있는 인물로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반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은 여론조사에서 항상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결코 단단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높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비호감도이겠지요. 한국갤럽을 포함한 여러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의 비호감도는 정말 높은 역대급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팬덤도 강하기 때문에 그 결속력이 강한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갈 가능성이 높지만, 이와 동시에 절대로 이재명만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표심이 역시 투표장으로 향할 가능성도 높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반 이재명 유권자들이
의견을 숨기거나 무응답 처리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른바 숨은 반 이재명 표심이 존재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민주당이 사법부를 사실상 굴복시키면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비롯한 각종 재판들이 줄줄이 대선 이후로 미뤄졌지요. 형사 피고인 신부인 대선 후보가 정작 판결도 없이 선거를 치르고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은 유권자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당선이 되더라도 그 직후부터 재판정에 불려다니며 국정 운영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 중도층과 회색지대 유권자들의 표심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만약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그가 펼칠 국정 운영은 문재인 정권 시절을 뛰어넘는 급진 좌파 포퓰리즘으로 흐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검찰과 사법부에 대한 보복, 대기업 규제 강화, 그리고 증세와 복지 포퓰리즘 강화 등 경제 안보 전반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흔드는 정책이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보수 진영은 물론 중도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문재인 정권에서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자행되었던 정치 보복이 이재명 정권에 들어서면 더욱 노골적이고 잔혹하게 되풀이될 것이라는 전망이 큽니다. 검찰을 장악하고, 검찰을 아예 없애버리고 사법부를 압박하며 보수 진영 전반을 향한 숙청이 진행될 수 있다는 공포가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는 단지 정권 교체 실패가 아니라 보수 전체 괴멸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김문수 후보, 그리고 보수 언론과 보수 유권자들까지 모두 정치 보복 리스트에 오를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번 대선은 단순히 한 명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자유시장 경제를 지킬 것인가, 베네수엘라급 포퓰리즘 국가로 전락할 것인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낼 것인가, 아니면 사법까지 장악된 권력의 일방통행을 허용할 것인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전체주의 국가로 전락할 것인가. 그 갈림길 앞에선 이번 선거는 태제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질문해야 합니다. 과연 수많은 전과와 각종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이 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쉽게 허용할 수 있을까요? 정치적 견해를 떠나 국민적 양심과 상식이 허락하지 않는 선택, 그 무게가 표심에 미칠 영향은 결코 작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은 보수에게 위기이자 또 다른 의미에선 기회였습니다. 한때 윤 대통령에게 비판적이었던 유권자들조차 이건 선을 넘었다라며 다시 깃발 아래 모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깃발을 누가 들고 설 것인가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김문수가 확정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보수우파 진영의 선택은 이미 방향이 정해졌고 남은 건 그 선택에 힘을 실어줄 국민적 결집일 것입니다. 지금은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이 앞서고 있고 대세론이라는 말도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올해 1월과 2월 광화문을 가득 메운, 전국을 가득 메운 수백만 명의 국민들, 탄핵 반대 열기로 전국을 뒤덮던 그 거대한 보수의 힘을 말이지요. 그 거대한 민심의 물결이 다시 김문수라는 이름 아래 모이게 된다면 판은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습니다. 역전극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선거는 결국 마지막 순간에 이기겠다는 의지를 가진 진영이 이깁니다. 지금 그 가능성은 보수 우파 진영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2025년 1월과 2월 광장을 뒤덮은 그 거대한 태극기의 물결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결집이 일시적 분노에 그치지 않고 전략적 투표 행동으로 이어질 때 이 대선은 정권 교체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보수파가 하나로 뭉치면 이깁니다. 김문수를 중심으로 윤석열을 지켰던 그 힘으로 자유대한민국의 체제를 지키겠다는 절박함으로 다시 한번 역사적 선택을 해내야 할 때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한 그 뜨거운 외침, 그 열기가 김문수라는 이름 아래 다시
타오를 수가 있다면 이번 대선은 결코 끝난 게임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